올해 2024년에 저희 매장을 먹여 살린 피노누아 6종을 공개합니다. 이 와인들을 다른 와인샵들은 제발 몰라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적당히 공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2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다양하고요. 가성비가 정말 좋으면서도 피노누아라는 품종적 특성을 잘 살린 와인들이 되겠습니다. 플로리앙 몰레 피노누아. 프랑스 루아르 쌍세르의 와인명가 도멘 록 드 라바에는 실렉스 토양에서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실렉스는 지역 명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포도 품종 이름도 아니에요. 실렉스는 토양의 성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실렉스는 부싯돌이 많은 토양을 의미하는데요. 이 토양에서 자란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독특한 과실향과 훈연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실렉스 토양은 디디에 다그노의 와인 실렉스 때문에 국제적으로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실렉스 토양은 프랑스에서는 쌍세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쌍세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토양이죠. 그러나 모든 종류의 쌍세르 와인이 실렉스 토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세르의 대장 생산자 중 하나인 앙리 부르조아도 실렉스 토양에서 나온 쌍세르는 별도의 퀴베로 만들고 관리하더군요. 도멘 록 드 라바의 와인메이커 플로리앙 몰레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양조가입니다. 그의 손에 태어난 피노누아와 소비뇽 블랑은 실렉스 테루아를 반영한 와인입니다. 둘 다 뱅드 프랑스 와인으로 쌍세르, 뿌이피메 아펠라시옹 와인은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의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캐릭터는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석회질과 부싯돌의 미네랄을 머금은 플로리앙 몰레의 피노누아는 2만원대 후반의 가격인데요.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2만원대 이런 수준의 피노누아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잘 익은 피노누아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와인입니다. 섬세하고 투명한 딸기향과 체리향을 뿜어주며 실렉스 토양에서 오는 스모키한 훈연함과 함께 질감도 제법 실키합니다. 산미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날카로운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과하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를 딱 연상시키면서도 가격은 반값이에요. 블라인드로 부르고뉴 피노누아와 테이스팅하면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에 비해 절대로 처지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어지간한 뉴질랜드 피노누아보다 싸고 프랑스의 비슷한 수준의 와인들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수준이에요. 특히 지금이 피노누아와 걸맞는 계절이고 굴과 가리비, 각종 해산물과 드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와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만드는 와인인 만큼 피아노 곡과 듣기 아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쇼팽이나 리스트가 딱이겠어요? 헌터스 피노누아. 헌터스는 제인 헌터가 이끄는 뉴질랜드의 와이너리입니다. 1979년 뉴질랜드의 말보로 최초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며 시작되었는데요. 1980년대에 국제 와인 컴페티션에서 메달을 수상하며 뉴질랜드의 와인을 국제적으로 떡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디 베이보다 먼저 했는데요. 헌터스의 특이한 점이라면 와인을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뉴질랜드 와이너리, 즉 랄지 등의 와이너리는 엔트리급 소비뇽 블랑이나 피노누아의 경우 직접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가의 상위급 퀴베만 직접 만들고 엔트리급 와인은 외주, 즉 OEM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의 와인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호주도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헌터스는 규모가 작지만 직접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면서도 집중해서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헌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미루미루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터스 피노누아는 유기농의 비건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100% 핸드피킹하여 산소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여 발효시키고 10개월 프렌치 오크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헌터스 피노는 필터링 없이 병입하는 와인이에요. 이 점도 부르고뉴 와인과 같죠. 가격 대비 만족도로는 뉴질랜드 피노누아 중 가장 만족스러운 와인이었습니다. 물론 헌터스가 뉴질랜드의 최상급 피노는 아니에요. 가격과 상관없이 뉴질랜드의 최상급 피노라고 하면 센트럴 오타고 지역에서 나오는 펠튼 로드가 있고 또 뉴질랜드의 로마네 꽁띠라고도 불리는 아타랑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엔트리급 피노누아 중에서는 헌터스가 제일 낫다고 느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1번 플로리안 몰레 피노누아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3만원대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피노누아는 엔트리급이라도 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역시 OEM으로 만드는 와인이 아니고 헌터스가 직접 만들고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10달이나 숙성해서 만든 와인이니 확실히 차별화도 되고 값어치가 있는 와인인 것이죠. 3. 아반포스티 피노누아. 지금부터는 이태리 피노누아 2종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둘 다 라벨에 피노누아가 아닌 피노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피노누아가 맞습니다. 이태리 표기법인 것이죠. 피노네로는 피노누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네로는 검은색이라는 뜻인데요. 검은 고양이 네로 아시죠? 프랑스어로 누아도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피노 품종으로는 피노블랑, 피노그리, 피노누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태리에서는 피노 비안코, 피노 그리지오, 피노네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르나슈가 그르나슈 블랑, 그르나슈 그리, 그르나슈 누아 이렇게 세 종류로 있는 것처럼 피노 품종도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아반포스티 피노누아는 이태리 피에몬테의 몬페르토 지역 와인입니다. 여기는 원래 네비올로와 바르베라, 돌체토 같은 토착 품종으로 유명합니다만 피노누아도 상당히 잘 자라는 지역이죠. 와인 메이커 카를로 마네라가 만든 피노누아로 그는 이 와인을 생각보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확한 피노누아 포도를 4종류의 발효 기법을 활용해 와인을 만든 후 혼합해서 오크통에 숙성한 것이죠. 백라벨에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몬페르토 언덕에서 수확한 피노누아 품종을 크게 2개의 구획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종류의 각기 다른 양조 기법으로 발효합니다. 첫 번째는 온도 조정이 용이한 스테인레스 탱크에서 저온으로 화이트 와인처럼 발효합니다. 두 번째는 바롤로처럼 피에몬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형 오크통에서 양조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고뉴처럼 포도송이 통째로 압착 후 발효합니다. 네 번째는 보졸레처럼 탄산가스 침용 기법으로 발효합니다. 이후 발효가 끝난 것을 프렌치 오크베렐에서 12개월 숙성하면 피에몬테 몬페르토 피노누아의 풍미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방식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 문서들을 검증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와인이라 그런지 와인에서도 그런 면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좌우지간 이 기법을 활용해서 피노누아 단일 품종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인 풍미를 끌어내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아반포스티 피노누아를 실제로 마셔보면 프랑스의 피노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선 산도가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억제되어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피노누아는 원래 산도가 없으면 시체라고 하는데요. 이 와인의 산도는 프랑스의 그것처럼 날카롭거나 강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은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울러 오크의 풍미와 부드러운 탄닌과 따스하고 차분한 느낌의 질감이 놀랍습니다. 피노치고는 바디감이 풍부한 와인으로 프랑스의 느낌과는 좀 다르지만 품종적인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풍미를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가격은 4만원대 초반이지만 동 가격대 와인들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포데리달 네스폴리 피노누아. 이태리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와인입니다. 네스폴리는 1920년 오픈한 라바이올리라는 레스토랑에서 시작한 양조장입니다. 창업한 지 대략 100년이 좀 넘었어요. 라바이올리의 주 고객은 볼로냐의 돈 많은 부호들이었는데 이들은 가격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레스토랑에서 마실 질 좋은 와인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레스토랑의 오너인 아틸리오 라바이올리는 부자 손님들을 위한 고급 와인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레스토랑을 물려받은 두 아들 안토니오와 햄릿이 포도밭을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이 100년 넘은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죠. 네스폴리 피노누아는 아반포스티처럼 산도가 극도로 부드러운 느낌의 와인입니다. 마셔보면 굉장히 낯익은 느낌이면서도 상당히 유니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도와 타닌이 부드러우면서도 풍미가 풍부한 피노누아를 만들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안에 들어오면 우선 꽉 차는 풍부함이 느껴지면서도
붉은 과실향, 체리와 산딸기의 향이 복합적으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디가 좋은데 피노누아로 어떻게 이런 느낌을 만들었을까 싶어서 기분이 묘해집니다. 얘는 좀 더 단단하고 구조감이 좋은 느낌이 든다고나 해야 될까요? 가격에 비해서 부르고뉴 와인보다 풍미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가격은 4만원대 중반입니다. 실방 드보 부르고뉴 오뜨-꼬트 드본 2018 본격 부르고뉴 와인입니다. 실방 드보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매종이자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포텔 가문이 소유한 로슈드 벨렌의 와인메이커입니다. 실방 드보는 니콜라 포텔의 도면에서 일하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매종의 와인인 것이죠. 매종의 와인이니만큼 포도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부르고뉴의 귀족 출신인 포텔가의 파워와 인맥을 이용해서 꼬뜨도르 지역에서 포도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농부들과 계약해서 좋은 포도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대개 저가형 부르고뉴의 와인은 산미가 튀거나 구조감이나 바디가 약한 경향이 있지만 이 와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노누아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30년에서 80년에 달하며 손수확 후 오크배럴 숙성을 했습니다. 오뜨-꼬트 드본 2018의 향과 맛을 보면 상당히 섬세하고 우아한 산미와 바디감이 조화롭게 느껴지는데요. 의외로 탄닌이 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튼튼한 골격과 구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탄닌과 산미의 조화가 정말 예쁩니다. 맛을 보면 예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딸기, 체리의 향이 아주 좋은데 과실향과 미네랄과 결합하여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부르고뉴의 우아함과 섬세한 팔레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형성이 좋은 와인입니다. 섬세하고 우아한 산미와 바디감의 조화를 이루는 와인이며 잘 짜여진 탄닌과 미네랄의 구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실 풍미도 그렇고 가성비 최강의 피노누아 와인입니다. 가격은 5만원대 후반입니다만 요즘은 그냥 부르고뉴 지역 단위 피노누아 중에서도 5만원대가 흔하질 않아요. 특히 오뜨-꼬뜨든이나 본 지역의 와인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이지 실방 두보 팔아서 먹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헌데 정말 아쉽게도 단종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단종이고요. 수입사 창고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오뜨-꼬트 드본 2018을 저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실방 드보가 단종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지 매종에서 가격을 상당히 올린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워낙에 높았던 와인이라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알마드 카틀레아 피노누아 마지막 와인은 미국 피노누아입니다. 얘는 정말 미친 와인이에요. 비비아나 곤잘레즈는 요즘 가장 뜨는 와인메이커입니다. 그녀는 유리천장을 깨부순 케이스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죠. 비비아나가 대단한 이유는 여성이면서 히스패닉 출신이면서 세계 정상급 와인메이커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루루아 여사 및 안-클로드 르플레브 등 여성 갓 와인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와인을 만드는 업계는 능력만 있으면 여성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헌데 히스패닉은 좀 다릅니다. 비비아나 곤잘레즈는 콜롬비아 출신이죠. 특히 콜롬비아는 와인 생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와인 메이커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게다가 히스패닉은 흑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로 옮기기 어려울 만큼 차별과 냉대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비아나의 와인은 와인 스펙테이터 탑 100 와인으로 선정되었고 로버트 파커, 제임스 서클링 등 평론가들이 극찬하고 있죠. 좌우지간 그런 비비아나 곤잘레즈가 만든 알마드 카틀레아 피노누아는 정말 특별한 와인입니다. 라벨의 이미지와 와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와인으로 아주 예쁘고 순수하며 또렷한 피노누아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노마 카운티 지역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산딸기와 체리에서 과일향의 정수만 뽑아서 집약한 듯한 와인으로 극히 투명하고 신선하며 촉촉한 와인입니다. 피노누아이지만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는 좀 다릅니다. 안 그래도 피노누아는 딸기류의 붉은 과실미가 풍부한 품종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과실 풍미를
극대화한 와인인 것이죠. 가격은 6만원대입니다. 아주 싼 가격의 와인은 아니지만 미국 피노누아 와인치고는 비싼 와인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 선보이는 가장 특별하고 개성적인 피노이기도 하고 젊지만 기품과 품격이 있고 우아하면서도 투명한 순수함이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피노누아 애호가라면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시길요.